인산을 조금 줘도 되겠네? 인산을 이제 밑거름에 많이 넣는, 뿌리의 길이가 약 25cm, 이런 노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의 이유진 매니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생강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강농사의 핵심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생강 웃거름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인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생강은 이제 천문성 작물인 것을 이제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배수와 피복, 마지막으로 뿌리 썩은 병, 노랑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강은 다비성 작물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관행적으로는 비료를 밑거름에 많이 넣고 추가적으로 웃거름에는 조금 비교적 적게 넣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법은 밑거름보다는 웃거름에 조금 더 많이 넣는 시비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다비성 작물이지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그럼 생강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양분 요구도가 있는데 밑거름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이미 비료가 좀 빠져나가서 후기에 이제 양분 요구도를 못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거름보다는 추비로 잘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되도록이면 가능한 자주자주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국내 연구 자료에서도 생강의 웃거름을 중점적으로 시비하였을 때 수확량이 300평당 21.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웃거름을 어떻게 주어야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을까요? 보시면 이게 생강의 양분 요구도인데요. 질소, 칼륨, 칼슘을 많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고 뭐 인산은 조금 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인산은 양분 흡수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0에서 20%. 그러니까 100을 줘도 약간 10에서 20%만 흡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을 시비하시면 이제 결코 안 되고요. 그다음 저희가 여태까지의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인산은 2mm밖에 이동을 못하는 등 작물이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의 인산 양분 요구도가 이제 낮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양을 많이 시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농업의 특성상 인산을 이제 밑거름에 많이 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나누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자주자주 이렇게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인산에는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이 있습니다. 이 수용성 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만 금방 불용화가 돼서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용성 인산은 늦게 넣기 때문에 불용화는 적지만 너무 또 늦게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선택을 하실 때 수용성과 구용성이 이제 적절히 섞인 그런 비료를 선택을 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불용화가 적고 효과가 오랫동안 나타나는 폴리인산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생강의 뿌리와 피복 부분인데요. 생강은 뿌리의 길이가 약 25cm로 굉장히 짧은 천근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뿌리의 생육이 중요하고 생강의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강은 토양이 너무 다습해도 너무 건조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복을 통해서 수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피복 방법별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짚에다가 투명 비닐, 두 번째는 짚에다 검정 비닐, 그리고 세 번째는 관행적으로 쓰는 볏짚. 이 3가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볏짚을 쓰는 것이 생육과 수량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닐 같은 경우에는 통기성이 부족해서 너무 가습할 수가 있고, 또 왕겨는 빗물에 쓸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랑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병은 토양에 남아있는 균이나 어떤 씨생강에 침투한 균이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따라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전염이 줄어들고, 그리고 차각막, 비가림, 재배 시 비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발병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노랑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차각막 설치, 그리고 칼슘 공급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양 살균, 종균 살균을 통해서 예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미 발생을 해버렸다 하면은 그렇게 이미 병에 걸린 개체를 뽑아서 태우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물로 전파가 될 수 없는 아예 떨어진 환경에 버리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이랑 관수를 그리고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항관수 피해 주시고 이제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없는 환경에 꼭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이제 노랑병도 안 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이제 고품질 다수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